네, 이제 섹션 세 번째 총선 이후 전개될 인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거가 끝났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전국 중앙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먼저 인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당선된 이제 후보들이 이제 인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그 강명선 의원님, 새누리당 후보들 아까 언급드린 대로 네 분이 다 좀 따로따로 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시장하고 가까운 관계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새누리당 뭐 제가 새누리당 아니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고 언론에 나오거나 또 주변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새누리당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안상수 당선자와 윤상현 당선자가 복당 신청을 했지만 네. 아직 그 복당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될지, 또 시당위원장은 또 누가 될지, 또 인천 유정복 시장과의 협력 관계는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런지가 새누리당은 큰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참패를 정말로 반성하고 일부 6명이긴 하지만 힘을 모아서 어떤 새로운 인천을 위한 정치 집단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락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또 눈여겨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이성석 팀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시민사회는 그냥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7석으로서 과반수도 넘고 그만큼 인천 사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계하고 그 더불어민주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임위가 결정이 된다면 서로 간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간담회를 뭐 분기당 그 의원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좀 이렇게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 좀 부정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그 시민의힘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바라는 건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총선에서 이긴 그 당선자들은 대선이나 이런 데는 좀 둔감해져요. 내 선거가 아니니까. 이런 거를 좀 굉장히 그 우려점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정책 간담회나 이런 것들 끊임없이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대선과 그다음에 내후년에 있는 이제 지방선거랑 연계를 해서 그 구체적인 활동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아마 인천 민주 진보 선언 뭐 이런 뭐 주제를 정해서라도 대선을 끊임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과반수를 인천의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큰 역할을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특히 언급하신 대로 인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해야 되고 시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 내년 지방선거도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어떤 그런 맞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국민의당은 어떤가요? 아까 뭐 쭉 했지만 일단은 그 지역 이제 후보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대선 체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양당 체제를 좀 극복해야 된다, 이런 그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도 실제로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당 그 정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기존 그 이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한 이런 야권에 대비한 이 야권을 더 크게 하는 이런 그 야권 재편, 네. 이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급물살을 탈 거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금 총선에 임했듯이 소위 외부에서 보기에 이 일부의 어떤 패권처럼 보여진 이런 식으로 이 대선까지도 그대로 갔다가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중앙당 입장에서 분당 수준에 가까운 이게 뭐 이렇게 그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제 이 상당수가 이제 기존 주도 세력에 가까운 분이 많이 되긴 했지만 또 상당수가 대통령 선거 누가 후보가 되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사실은 야권이 새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이제 인천시가 이제 인천시에 있는 국민의당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인천 거죠. 당연히 지금 그 기존에 이 주도해서 쭉 이번 총선을 해온 그런 그 야권과 또 거기에 배제되거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는 국민의당 또는 그 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 야권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인천 야권이 자꾸 이렇게 특정 이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이 좁아지는 이런 거를 바라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대선으로 이제는 그 경쟁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2018년 2월 25일이 대통령 선거 취임이기 때문에 그해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제가 보더라도 국민의당 인천에서 이번에 지금 후보 출마했던 뭐 문병호 의원이라든가 최원식 의원 그리고 이수봉 이제 후보까지 보더라도 굉장히 좀 국민의당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아마 대선 때도 아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현재 민주당의 주도 역할을 이렇게 하지 못했던 약간 밀려나 있던 인천에 뭐 여러 뭐 이런 그 야권 지도자들, 중견 지도자 이런 분들이 다시 크게 다시 인천 야권을 이 대선을 계기로 다시 좀 이렇게 재편하는 뭐 이런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할 거라고 또 저도 그렇게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당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새누리당, 더민주당 이번에 이렇게 심판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따로 있지 않은 겁니까? 이제 시당위원장은 있지요. 이제 문병호 아, 의원이 그렇군요. 시당위원장인데 지금 원회가 이제 됐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체제에서 이제 중앙당의 이제 어떤 당직 사실 문병호 의원, 최원식 의원 또 이수봉 후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국민의당의 이제 주요 중앙의 요직들을 이제 맡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해지만은 이 대선 과정에서 또 새롭게 생기는 당 기구나 이제 대선 체제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맡는지 그거에 따라서 인천은 어떻게 이번에 다시 좀 한 번 선거에 나온 게 아니라 이현웅 후보든 뭐 여러 지금 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이 새로 처음 정치에 발들여 놓은 후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20% 넘는 또는 20%에 육박하는 이런 지지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 밀착 이거를 좀 더욱 높인다면은 뭐 상당히 또 경쟁력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네.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야당은 뭐 저는 더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 흡수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천 선거에서 그 정권 교체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뭐 같이 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시민사회랑 해서 큰 정권 교체의 그 의미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비록 그 당선은 된 사람은 없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떠실까요?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큰 틀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절반의 야권 단일화이긴 하지만 단일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고생하신 후보들에 대해서 어쨌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선거 후유증은 꽤 있습니다. 어쨌든 단일 후보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 지지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합산하면 한 32% 정도 되는데 네. 그 이상은 나타났어야 되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또 같은 당 후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20% 내외라고 한다면 안 찍어준 거거든요. 한 10% 정도가 야당 두 당의 단일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찍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안 찍어준 거다. 안 찍어준 거죠. 왜냐하면 두 당의 정당 지지도가 합산하면 32%인데 조택상 후보가 22%, 김성준 후보가 19%를 얻었다면 한 10% 정도는 안 찍어준 거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왜 정의당 후보인 배진교 후보는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그 양쪽 표를 거의 흡수해서 여당을 이기고 왜 다른 후보는 그렇게 안 되는가? 저는 이런 본질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보정당 내에 어떤 특정 조직의 그런 서열 이런 거로서 계속 이 우리 정치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보정당이 이제는 대중정치 이 현실 정치 속에 왔으면 경쟁력 있는 후보 그런 부분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여당을 이기기 위한 이 야권 연대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도 했으니까 이만큼이 나왔다니까요. 어쨌든 이제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정의당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를 안 하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배진교 후보는 지지를 받았는데 왜 다른 후보들은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번 19대 때 우리 김성진 후보가 나와서 45% 이상 득표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단일 후보인 김성진 후보를 지지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표심들이 국민의당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새누리당이 많이 얻은 건 아니에요. 원래 뭐 남구에서 윤상현 후보는 원래 그랬었고 중동 홍진에서도 안상수 후보와 배준영 후보가 나눠지면서 일부 글로 갔겠지만 크게는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시너지를 못 낸 측면이 있고 그래도 단일화를 했으면 끝까지 좀 밀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연대 협상을 한 여기 책임이네요. 결국은 이 국민의당과 야권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진보정당 후보 그 한 곳 진짜 이 부분조차도 이렇게 막 그 의미 있는 선전을 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 부분이 저도 옆에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니까 최대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예? 과반수를 다 얻어먹고 66%가 넘는 그 출전 선수들의 66%를 획득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센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냥 야당 중에서 이 역사와 짬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협상에 있어서도 저도 이렇게 면밀히 보는데 뭐 회의 테이블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걸 이제 계속 정보를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협상력이라든지 그러한 밀당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의당이나 이 국민의당이 좀 더 이렇게 긴 안목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정의당이 자초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정의당이 국민의당하고 같이 이 3당이 야권 연대하지 않으면 자기네도 안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래놓고서 그냥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서 이 국민의당까지 야권 연대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1플러스 알파, 국민의당 2플러스 알파 이거를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 스크럼 이 부분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속에 그냥 편입해 들어가서 그래서 자초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의당이 좀 마지막 벼랑 끝 전술을 좀 더 썼어야 된다. 당연하죠. 결과가 증명하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까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작전을 잘 썼다. 근데 이후에 좀 더 이러한 것을 교만하게 또는 오만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정책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여간 전체적으로 인천의 그 정치권 총선 이후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하지만 야권 연대와 굉장히 다 연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후의 관계에 있어도 또 그런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